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에 살고 있는 이제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박영감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지금부터 제 타투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패션 사진을 위주로 찍고 있고, 그리고 저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을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인지 또 궁금해요. 박영감, 이제 제 닉네임을 활용한 박영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친구 집 룸투어라고 해가지고 제 친구들 집 룸을 이제 놀러 가서 집도 소개해주고 친구들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그런 컨텐츠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빈티지샵 쇼핑을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곳저곳 쇼핑 다니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알리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원래 하나 더 있지 않아요? 그게 바뀐 건가? 아니요, 그건 이제 딜리트 새로 팠습니다. 빈티지의 좀 매력이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원래는 새 상품 같은 걸 대체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도 들었고 좀 흘러서 좀 알다 보니까 그 구제라는 단어랑 빈티지를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이제는. 아, 그 구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고 더 오르는 그런 제품들을 빈티지라고 한다면, 구제는 그냥 남들이 입던 세컨핸즈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돈 없을 시절, 뭐 18살, 19살 때부터 구제샵 쇼핑을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좀 싼 맛에 사는 그런 감성을 좋아해서 빈티지 샵을 막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제라는 거도 좀 선입견이 있어요. 혼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옷 사다 입었는데 막 그 다음부터 악몽 씌인다 이런 것들, 그런 건 걱정 안 돼요? 보통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런 걸 걱정해 주시는 이제 악플러 보이들이 좀 계세요. 그게 접니다. 길가에서 거울 같은 거 버려져 있어도 저거 딱인데 하면 이제 사무실에 그 거울 주워다 놓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이제 거울 들고 오고 또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의 그런 미신만 믿지 않는다면 전혀 괜찮습니다. 박영감이라는 분이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딱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부정적이지 않고 고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성격들을 제가 부러워해서 조금 좀 시기하는 게 좀 있어. 근데 신기하게 밉지가 않아요. 내가 다른 애들은 좀 미워하는 애들 좀 있거든. 근데 박영감은 이렇게 좀 살고 있는 삶이 네. 어떤 거를 좀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목이 왜 메이시죠? 저는 오케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던하다는 단어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막 걱정 많고 이런 거 저런 거에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사소한 거에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 저게 저럴 일인가? 라고 싶어요. 근데 저게 저럴 일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는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러고 그냥 생각하고 별말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격양됐을 때 한 번씩 네 마음도 다 알겠고 그냥 이쯤 됐으면 넘어가자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주변 친구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런 무던한 성격이어서 남들이랑 그렇게 잘 두루두루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격 같은 거는 원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면 좀 후천적으로 생기게 된 걸까요? 부모님의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말투도 비슷하고, 근데 엄마가 옛날에는 쌈딱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엄마가 변화된 모습을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봤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냥 무던하게 학창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박영감님은 굳이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 가지를 항상 도전하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이제 러닝을 처음 접했을 때 10km 마라톤을 나가봤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보고 이제 순위가 뜨잖아요. 그걸 해보고 나니까 10km도 안 쉬고 뛸 수 있네가 돼서 그 다음에는 하프 마라톤을 한번 나가봤어요. 또 하프도 안 쉬고 21km를 내가 뛸 수 있네
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를 생각했을 때 하프를 뛰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번 했다 보니까 이젠 풀마라톤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국토종주 같은 것도 이제 다녀와 보면 그 잠깐 동안에 뽕이 있어요. 뭔가 지겹다 하고 뭐 좀 나태하게 좀 지내다가 단 한 일주일이라도 그 뽕맛으로 좀 살게 되는 그 동력이 생겨가지고 좀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 같아요. 저 이제 마포구에서 오래 살았다고 들었는데 재밌는 곳 같은데도 혹시 알고 있어요? 또 잘 모르지? 재밌는 사람들이랑 가면 어디든 재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주로 그냥 심심하면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 가는 게 술집 근처에 있는 빈티지 샵들은 그냥 술 먹다가도 한 번씩 놀러 가거든요. 합정에서는 게릴라 라디오, 소버. 합정에서는 2곳 정도 놀러 가는 것 같고 홍대 쪽으로 빠지면 블루스비르 그리고 뭐 4층 빈티지 뭐 이런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안 섭섭하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됩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타투이스트가 아닌 거 치고 타투가 좀 많은 편이에요. 타투는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타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전 성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안산 거리극 축제에 놀러 갔는데 헤나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뭐 한 주먹만한 어떤 그 트라이벌 무늬를 뭘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워질 때마다 살짝 매직으로 이렇게 덧칠해가지고 좀 3주 정도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게 딱 사라질 때쯤 타투를 여기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무늬에 태양의 얼굴 박혀진 걸 이제 받았었는데 걔를 이제 안산 오피스텔에서 받았어요.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안산 중앙동 타투샵 쳤더니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빠질 때쯤 되면 리터치를 공짜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작업자가 타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리터치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한 작업자가 그 타투를 마무리해줘야 되는 건지를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해줬는데 얼굴이 좀 매서웠던 해가 명암이 빠지면서 순둥순둥한 해로 바뀐 거예요. 그래 나도 타투를 안산 젤루존에서 받았다가 망했잖아. 이거 조졌다 이러고 있다가 검색하다가 마침 여기 타투샵에 있는 그 진아 작업자한테 고래로 커버업을 받으면서 다른 타투들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만한 거 받을 때 중앙동에서 제가 25만 원인가 28만 원인가 주고 이제 받았는데 여기 진아 작업자가 그 당시에 초반이었어가지고 진아 누나가 최저점일 때 딱 받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받게 됐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진아 누나랑 그 미카 누나가 같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맥주 먹다가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이 고래의 친구인 녀석들이 그 누나가 못 팔린 도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하나씩 다 채우게 됐죠. 나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허벅지에 세종대왕 할 때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왜 저런 걸 새기지? 왜 세종대왕을 새기지? 저 최애. 농담이고 그 진아가 좀 되게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타투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받나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알게 되네, 그지? 진짜. 타투 이렇게 좀 매력에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느껴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지만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뭔가 그래도 안산 주변에서 이런 타투를 한 사람들이 몇 없어서 그냥 유니크하다 그런 맛으로 좋아했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채울 만큼 채우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 길고 수염 있으면 살짝 뭐 전문가 같아 보이는 것처럼 이런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덜 꾸며도 어느 정도 꾸며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런 확실히 그냥 무지 티 같은 거 하나 입어도 게 괜히 좀 꾸민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죠. 타투를 보는 시선이 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귀엽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팔꿈치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보고가 이러는 것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도 한 번씩 화기애애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타투도 타투인데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네. 활달하고 네. 기분을 사람들이 좋게 만드니까 타투를 안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분명 있는 것 같고 조금 뭔가 불량한 사람이 했다거나
똑같이 보거가 있어도 예. 너무 불량해서 보거를 새겼나 보다 이럴걸? 타투이스트 작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할 때 그래도 손등이나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에는 그래서 일부러 안 하긴 한 것 같아요. 할 때도. 혹시 계획도 있어요? 아니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 타투는? 근데 만약에 더 한다면 뭐 종아리 뒤에나 아니면 낫이 좀 파인 거 입었을 때 여기 정도의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도 느낌? 그런 것도 진짜. 혹시 부정적인 시선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매번 연휴마다 내려가면 일단 머리로 뭐라고 한 번 하고 수염으로 뭐라고 한 번 하고 타투 저 맨날 그대로인데 더 해왔다고 뭐라 그래요. 저희 네. 악플 다시는 거 아니요? 저희 엄마가 실드를 쳐줍니다. 얘 그대로라고. 근데 이제 눈앞에 대고 막 그러시는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한 번씩 뭐 속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와 타투 이거 어디서 했어? 이거 지워지나? 뭐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듣는데, 그렇게 뭐 이거에서 뭐 후회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저한테 안 들려왔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영주이 뭐 타투가 좀 더 있다 보니까 더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옷 입을 때 예전에는 조금 신경을 썼어요. 이게 좀 너무 정신사나워 보일까봐 이렇게 좀 프린팅이라든지 뭔가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너무 많은 걸 좀 피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타투 때문에 옷을 신경 쓴다기보다 그냥 그 시즌마다 제가 입고 싶은 무드가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런 프린팅 없는 게 꽂혔을 때는 무지로 입었을 때도 얘가 이제 포인트를 줘서 좋고, 그리고 이런 프린팅이 있는 걸 제가 한참 입을 때는 이게 좀 밸런스를 더 잡아주는 느낌? 저도 같이 알록달록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더 평범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타투는 아까 압박을 좀 받았었는데 이 샵에서 컵업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수롱 작업자의 이 거북선 타투. 여전히 멋집니다. 크게 빡 들어가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가서 아주 마음에 들고, 요만한 거 커버하는 거였는데 그치? 그렇게 커질 줄 몰랐지만 내가 돈이 좀 그때 급했나 보다. 그 다음에는 여기 술자리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그거로 하겠습니다. 진압 거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이제 거기서 이제 편집하실 때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걸로. 혹시 이렇게 제일 아프게 좀 뭔가 타투를 네. 해줬던 타투이스트는 누구예요? 매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작업자가 하든 저는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아파도 막 표정만 찡그리지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아팠습니다. 네. 그러면 박영감에게는 뭔가 타투란 게 뭐라고 이렇게 좀 표현할 한마디 같은 게 있을까요? 멋진 척은 안 해도 됩니다. 타투는 삶의 변화 같습니다. 이게 하기 전과 후로 진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안 했으면 아예 안 하는 거고, 하면 이제 계속 몇 개씩 더 하게 되잖아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손등 할 때 이게 맞나? 나는 뭔가 이 한 단계를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변화가 되게 크겠구나 라는 걸 좀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전 제가 그거는 히피폼 했을 때 한 단계 넘어섰구나 라고 이제 잘 어울리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빈티지 샵을 후비고 다니다 보니 최근에 좋은 기회로 번개장터의 후원으로 2일 저일 또 하게 됐는데, 8월 달에 큰 행사를 기획 중이니 생각나시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서브컬처 이런 문화에도 제가 관심이 점점 더 커져서 이런 컨텐츠들도 제가 다룰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거 뺏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놓으세요. 양지에서 놓으십시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알리는 컨텐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와이키키 타투이스트 분들도 제 영상 속에서 친구집 룸투어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 구스구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